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에코프로 대폭락 위기에 모르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긴급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종목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기업들이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로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9%로 폭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합 수준까지 보합 이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어느 구간에서가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더 이상 에코프로비엠은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코스닥의 대장주이자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도 종목인 만큼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핵심 리포트도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선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다 뛰어들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 그룹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슈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이슈와 같이 이번에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압수수색 소식에 그룹주가 동반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에코프로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한 후에 이번이 두 번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다라고 지금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충북 청주의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사경은 이들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 대상을 에코프로 회장의 가족부터 자회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수사의 범위를 넓혀서 공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나왔죠. 3월 19일 날 나왔고요.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에코프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당사는 이미 2020년, 21년 회사의 주요 공시사항 관련하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 기관과 유사하여 그 연장선으로 조사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때 사건과 이번 사건을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와 지금과 사건이 이어져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당사는 과거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초부터 임직원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을 했고요. 실제로 전 가족사 이사 외에서
조사 대상을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회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번에 지난해 3월에 이사들을 전부 다 개편해서 뒤엎었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전부 다 우리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저번 사건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저번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 10월에 주식 내부자 거래로 11억 원의 부당이득 등을 챙긴 에코프로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사건이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9월 사이에 자사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가 금융강동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되팔아서 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작년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급 계약에 대한 정보가 크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최근 매출액이 이제 한 8,50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21년도 9월 8일에 올라왔던 전자공시에 대한 중장기 공급 계약을 보면은 3년 동안 10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치면은 3조 3천억, 최근 매출액의 3배가 넘는, 총 최근 매출액의 11배에 가까운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 회장과 에코프로비엠 전 현직 임원들도 5명이 함께 기소가 돼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볍게 끝났던 이유가 동종처별 전력이 없고요. 부당 이등에게 에코프로비엠에 전부 다 환원한 점, 즉 1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부 에코프로비엠에 환원을 했고요. 그룹 차원에서 내부자 주식 알람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유리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연장선에 있는 거를 또 한 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4억으로 10억 벌어서 퇴사, 에코프로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지난 1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에코프로 전량 매도 퇴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에코프로 3,800주를 10만 8,200원에 사들여서 255.57%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을 넘게 수익을 달성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현재 소속이 현대자동차인 글쓴이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에코프로 불공정 거래 내용이 함께 뉴스로 기재가 됩니다. 물론 이 현대자동차에 현재 일하고 있는 글쓴이가 과거에 에코프로에서 일을 했을지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억으로 10억 벌어서 퇴사를 했다, 에코프로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이 내용들을 같이 써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에코프로를 3,800주를 10만 8,200원에 사들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에코프로에 대한 10만 8,200원의 주가를 그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초까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양극재 관련해서 이슈가 강하게 나온 종목군들은 이제 뭐 LNF, 테슬라와 직접적인 양극재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와 40주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에코프로비엠에 녹아들면서 관련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4억에서 10억 벌어서 퇴사, 이거를 에코프로비엠과 묶는 거는 조금의 억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에코프로 입장에서의 악재는 현재 이겁니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오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계획이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 이게 지금 현재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원래 이달 중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몸값은 최소 2조 원대에서 최대 5조 원대까지 예상을 했고요. 일단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가 단순히 수백억, 수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인 만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IPO 추진은 대외 신뢰도 문제와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심사를 보류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한 IPO가 차질을 빚는 게 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문제냐? 바로 에코프로가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 캐나다, 헝가리 등의 양극재 연 55만 톤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인데 지난달 28일에 이사회를 열고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사채 한도를 2천억 원으로 새로 설정을 합니다. 즉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해 6월에는 NH투자증권을 주관서로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1245억 원에 대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70% 가까이 갖고 있는 이 에코프로가 IPO 과정에서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에 현재 차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에코프로 그룹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투자할 곳이 상당히 산더미인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미 양극재 공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곡간을 채워줘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곡간을 채우는 것도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에 첫 삽을 뜬 유럽 공장 그리고 충북 청주의 대규모 연구개발센터 조성 등을 포함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금이 조달에 딜레이가 생기면은 물량 생산이 딜레이 되는 만큼 기업의 실적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요. 단기간 수익률이 높았던 만큼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이러한 타격은 과도한 매도 물량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악재가 몇 가지가 더 있죠. 커지는 공매도 실탄 71조 원. 이 종목 대차장고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17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이 대차장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대차거래 잔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어디예요? 2차전지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급등이 나온 2차전지 종목들이 대차 잔액 상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지난 17일 대차거래 잔액은 71조 5,81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연초 61조 3,012억 원 대비해서 무려 17%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LG엔솔, 삼성 SDI 순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순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랑 여기에 더해서 단기 악재로 인해서 낙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코스피 1이라는 타이틀의 강점이 분명히 있고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 자체에 대한 강점은 유지됩니다. 즉 이 악재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가치가 폄훼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양극재 생산량도 늘릴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수직 기여라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구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가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026년도까지 4배인 2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가 이번에 코스닥이 상장되는 게 아니라 3월 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은 하이니켈 전구체로 삼성, SDI 등 2차 전지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얘네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하니까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만 경신되는 게 아니라 전구체를 대량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지금 2차 전지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유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성장기에 오른 전기차 산업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에코프로는 이미 끝난 사건이 한 번 더 연장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악재를 제외하고도 자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도 함께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직원의 일탈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는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스텐 임플란트 횡령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스텐 임플란트의 전 직원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1년도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서 2215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희대의 횡령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연간 매출이 사상 첫 1조 원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인구의 고령화 문제로 임플란트 시술의 인구 증가도 있고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의 급성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 대한 확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의 1위를 지킨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고객인 치과 의사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에 대한 주가는 공개 매수에 대한 이슈로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지만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가치가 유지되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횡령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단기 악재도 있고요. 공매도도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난해 3월에 사내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쓰는 에코프로 그룹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스틴 임플란트처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LNF,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현재 수주에 대한 강한 이슈들이 나왔지만 지금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또 다른 수주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단순히 내부 임직원에 대한 문제로 끝날 경우에 IPO는 본격적으로 진행됐고요. 이 IPO로 인한 자금 조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기존 프로젝트 진행이 긍정적으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모멘텀도 증가하고요. 과대 낙폭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가격이 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건 해소 이후에 IPO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언제 되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무조건적인 에코프로 그룹은 떨어질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투자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2차 전지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자 지금 당장 에코프로 그룹을 공략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공략할 만한 산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뽑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자료 100%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아마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이 나오는데 절대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김용민의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기 바라겠고요. 확인 후에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설치 후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니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앴습니다. 즉 전화번호가 유출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께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올 수도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나올 겁니다. 가장 왼쪽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해 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잠깐만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급등 추천주 이거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봐야 되는 뉴스들에 대해서 업로드드리고 있습니다. 8시 50분 이전 장 시작 전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핵심 이슈와 그 핵심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이렇다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컨텐츠는 급등주 완벽 분석입니다.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이슈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 관련주들은 왜 여기에 편입이 됐는지 정리된 글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니까 꼭 확인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 이 밖에도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최신 영상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시려면은 영상 하단부에 있는 알림 버튼 한 번씩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전에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최신 이슈와 그에 따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